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북미 회담 취소 결정에서 유턴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회담의 불씨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그 배경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6.2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취소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데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였다. 이런 김계관 제1부상의 어떤 담화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과 같은 상황, 즉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서 나타난 그런 분노와 적대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담은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마음이 변하면 연락을 하라. 언제라도 문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열차가 떠났지만 문이 열려 있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외교적 댄스를 하고 있다. 디플로매틱 댄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북미 회담을 간절히 원하면서 서로 유리한 어떤 그 협상력 또는 그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줄다리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통해서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롤러코스터 타듯이 다시 이제 재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우리는 원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하자. 그리고 특히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 한 얘기 중에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일부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나 펜스 부통령의 리비아식 모델에 대한 우리 일꾼들의 반발이었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들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만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이제 불씨가 살아났고 잘 되면 이번 주말이라도 예정됐던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정대로 진행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논의 중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장소를 싱가포르라고 언급한 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요.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얘기하기를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실무 접촉을 하면 다음 주쯤 회담이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실무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실패한 정상회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 이제 불만이 생긴 것은 5월 7, 8일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대련에서 시진핑 주석과 2차 정상회담 이후 뭔가 태도가 변한 것 같다. 실무 접촉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부상들이 강한 그런 불만의 메시지를 내니까 과연 이 북한이 지금 회담할 의지가 있느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로 그 회담 결렬을 이제 통보를 했는데 북한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나오니까 이제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서 해보자.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일단 사유는 앞서서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최선희 부상의 어떤 펜스 부통령 모욕의 결정타였다. 이런 일단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것도 한 요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첫 번째 그 김계관 제1부상이 5월 16일인가 했던 담화에서 재미를 좀 봤어요. 리비아 모델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제 자기 표시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배제하면서 트럼프식 방식을 얘기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 또 좀 더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하게 그 펜스 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체제를 건드린 부분과 지도자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선희 부상이 강하게 나오면서 예. 그 펜스 부통령을 이제 정치 얼뜨기 뭐 이런 식으로 예, 쭉 나오고 있죠. 네, 비판을 했죠. 얼뜨기라고 비판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는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리비아 모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길렀다. 그 얘기는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힘자랑을 했어요. 예. 우리가 대등한 자격으로 그 핵 대 핵으로 대결할 수 있다고 나서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주된 이유가 이 정상회담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량 국가라고 생각하고 예, 예. 뭐 테러 정국으로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너희들이 핵 대 핵으로 우리하고 대결을 해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연속적으로 지금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불과 뭐 하루도 안 돼서 태도가 변한 것은 이 최선희 부상의 담화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인데 예,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핵을 가지고 대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북한이 다시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 나서서 그거는 오해였다. 그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하면서 예. 트럼프를 죽게 세워줬죠. 예. 용단에 의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났는데 일괄 타결을 하되 물리적 이유로 한꺼번에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단계적 동시적 해결이라고 하는 북한식 모델을 일부 수용해서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에 해결하자. 예. 근데 북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시간을 오래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은 예. 최대의 압박이라는 게 지금 주어지고 조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핵화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결단을 했다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비핵화 속도와 상응하는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판을 깨는 데 대해서 북한이 이 부담을 느꼈던 것도 이미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하고 빠른 속도로 체제 안전 보장. 예. 그러니까 적대 관계 해소가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그렇게 늦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심을 했고 빨리 이걸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하고 자기들도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경제 발전으로 매진하겠다는 예.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우는 북한도 매우 현실적으로 대응을 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맞받아치는데 예. 오히려 상당히 수그러들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 대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다시 돌렸다. 그것은 지금 이 협상 국면이 큰 틀에서 이게 지금 되돌아갈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이게 이제 그 임계점,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되고 핵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미국의 절박한 사정이 있고 또 북한으로서도 이 계속 나가게 되면 미국의 군사 옵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벼랑 끝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지면 그동안 추진했던 노력이 무의가 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들의 그 실무 라인들 다 제쳐놓고 최상급 그 정상들이 그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지금 톱다운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서 이제 뭐 결국은 깨졌다 이러면 그동안 한 노력에 대해서 비판론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 그 병진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이제 경제 발전 노선으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했다는 것. 뭐 이 북한도 이미 이제 시장화가 진전이 되고 이 제재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큰 틀에서는 지금은 이 판을 깨기가 어렵다. 뭐 다소 이제 그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진통, 뭐 성장통일 수는 있어도 이 판 자체를 깰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 회담 취소에 강력한 입김을 넣은 인물이 바로 한 발 물러서 있던 슈퍼 매파라고 불리는 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북 매파가 다시 힘을 받은 저는 걸까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국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그걸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누구 말도 지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 같은 분이 말한 것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미국에서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매티스 국방장관인데 아까 보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수단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지금 과정은 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기 위한 뭐 이 진통이고 주고받기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마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북한도 지금 내부 구조가 있고 미국도 내부 구조가 있고 한국도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어떤 경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반발을 잠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북한에도 외무성 일꾼들이 뭐 전략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도자나 체제 중심의 어떤 사고를 할 때 깨질 수 있다. 다음부터는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적대시하면은 이게 상호주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조심하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이 지금 회담 준비에 응답하지 않았다. 뭐 회담 성공 가능성을 좀 작게 봤다. 뭐 이렇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조금 달라진 태도. 그런데 그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도 지금 비핵화 부분은 미국과 같은 입장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그 7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2번 만난 이유는 지금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제 그 협상을 할 텐데 체제 안전 보장 문제라는 것이 북미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과거 경험에 의하면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해도 리비아 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안전판으로서 역시 중국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2번씩이나 가서 우리가 비핵화를 결심하고 경제 발전 쪽으로 노선을 갈 텐데 당신들이 2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를 확답하는 절차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있으니까 혹시 이 패권 경쟁 구도에서 지금 북미 협상 구도에 그 뒷문을 열고 지금 국경지대 구멍이 열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 않도록 중국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양 패권 국가들 사이에 이제 불신이
거기도 녹아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두 번 만난 것을 오히려 이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체제 안전 보장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그 뒷문을 열고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오해들을 다 해결하고 네. 이제 실무 접촉을 통해서 빅딜, 흔히 일괄 타결을 통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뭐 싱가포르 회담도 그러면 가능하죠. 북중 관계는 좀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전격 취소를 했다가 다시 뭐 재개 가능성이 좀 소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뭐 어떤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그건 보십니까? 뭐 중국도 바라는 바죠.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맞죠. 예. 왜냐하면 북한의 이 상태에서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핵 확산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그 안보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중국을 패싱하고 북한이 친미 국가로 가는 데 대한 이제 불안감은 중국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두 차례 먼저 이렇게 끌어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과 비핵화 협상에서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다소 이제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톱다운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결단을 위해서 움직여지는데 네. 충분한 그런 정보를 자기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게 되면 그 두 가지 외무성의 발언들은 북한식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죠.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 북한식 전략이다. 협상 전략이다 예. 이렇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그 북중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그동안 실무 접촉에 부정적이거나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또 그 성명 두 개를 보면서 이 북한이 이 회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회담을 했을 때 결국은 북한 페이스에 놀아날 수도 있고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 그거는 그만하자. 라고 던져본 했던 건데, 거죠. 네. 그러고 문을 열어놓고 열차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열차는 떠났지만 문이 열려 있다. 지금 그 외신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 원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받아줘. 이렇게 되면서 올라타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좋다. 올라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시점에서 가장 난감한 건 중간에 있는 우리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담 취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더 조금 예상하지 못했고 논란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통보받을 시간도 없었죠. 예. 왜냐하면 만나고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결정하고 발표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은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좋다, 우리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당신들이 발표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뭐 충분히 남의 나라 정상과 상의를 하거나 자기 밑에 결정적인 판단할 때는 밑에 부하들한테도 협의하지 않고 그 정상회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99.9% 된다고 우리가 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우리도 상당히 좀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지금의 한미 관계라든가 한국의 길잡이나 운전자 역할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지금 중재자 역할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는 한국도 당사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문점 선언이 이미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타게 되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를 자꾸 비하하는 말을 하고 중재자라고 이렇게 격하할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핵심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긴밀하게 이제 협의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한 라인이 아직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간에 한라인이 설치됐으니까 조만간 그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뭐 북미 간도 이제 조만간에 그런 한라인이 설치돼서 이제는 정상들 간에 소통하면서 이 큰 틀의 이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12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